네. 자, 다음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잘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톰슨이 은구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n분의 1, n분의 2, 즉, 1g당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전하량 대 질량 비가 n분의 2가 지금 이제 모든 어떠한 입자의 기체의 종류나 상관없이 음극판의 종류나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밀리컨이 구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선 쿨롱이라는 이것을 n분의 2에 대입을 하게 되면서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해봤더니 너무너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의 질량, 즉 질량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러한 톰슨이 발견한 전자에 의해서 톰슨은 다음과 같이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원자에 전자가 박혀있는 플럼 푸딩 모형인데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듯이 푸딩 모형이죠. 즉 얘는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는 중성이므로 부드러운 양전하를 띠는 그 푸딩처럼 아주 말랑말랑한 그 양전하를 띠는 그 구형에 전자가 같은 전하량만큼 가지는 전자가 콕콕콕 이렇게 박혀있다, 건포도처럼 박혀있다라는 그러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중간에요. 그런데 이 톰슨이 말하는 원자 모형과 그 다음에 말하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요. 러더퍼드가 얘기한 원자 모형은 이제 톰슨이 제시한 그 원자 모형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가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러더퍼드가 자기가 이제 주장한 게 그 원자 핵이 있다. 그래서 행성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 양성자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자, 골드슈타인도 톰슨처럼요. 진공 방전관을 이용해서 요 안에 방전을 시키는 거죠.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높은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요. 요 안에 아주 극소량의 수소기체를 조금 넣습니다. 아주 극소량이죠. 그러면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음극판에서 양극판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죠. 방전이 되므로 전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이동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골드슈타인은. 이것이 전자가 빠져나간 핵만 있는, 양성자만 있는 수소이온인데요. 이 플러스 이러한 전하를 띠는 이러한 흐름을 골드슈타인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양전하를 띠는 입자, 즉 러더퍼드는 이것을 양성자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성자가 발견되는 순간이죠. 근데 러더퍼드는 사실은 골드슈타인이 발견한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러더퍼드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죠. 그럼 양성자가 발견됐죠. 그러면 이렇게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만약에 양성자인 것을 한번 두드려보자. 그런데 수소이온으로는 너무 약하니까 헬륨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있죠. 그 전자 두 개를 다 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헬륨의 원자 핵밖에 없는 상황이죠. 즉 양성자 두 개, 그 다음에 안에 중성자가 있는 원자 핵이죠. 이 헬륨의 원자 핵, 이것을 우리가 알파 입자로 합니다. 이것을 한번 원자에다가 투과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예상되는 결과가 이랬겠죠. 모든 알파 입자는, 즉 헬륨의 원자 핵은 다 그대로 통과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톰슨은 뭐라고 원자 모형을 얘기했죠? 톰슨의 말한 원자 모형은 원자란 정말 부드러운, 푸딩처럼 부드러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구형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원자 모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대부분 다 통과가 돼야 되죠. 말랑말랑한 그 원자 구형이었다면.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러더퍼드가 실행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륨에 전자가 2개 빠진 원자 핵만 있는 헬륨 원자 핵 알파 입자를 정말 단층만 있는 금원자의 단층만 되는 그 아주 얇은 금속 박에다가 토가시켜 본 거예요. 두드려 본 거죠. 그랬다면 대부분 다 투과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극소량의 정말 작은 낮은 확률로 그게 산란돼서 다른 꺾여서 통과되는 또는 꺾여서 이게 반대쪽으로 튕겨나가는 큰 각도로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가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지가 된 거죠.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면 대부분 다 통과되어서 반대쪽으로 다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극소량의 정말 낮은 확률로 큰 각도로 튕겨나온 알파 입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톰슨이 말한 원자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는 원자핵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구형이며 정말 큰 그러한 부피 안에 아주 작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원자는 전체 모습은 큰 야구장 같은 큰 부피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작은 야구공 하나만큼의 크기죠.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그럼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이 알파 입자, 즉 헬륨의 원자핵 입자가 대부분 다 통과되겠죠. 왜냐하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은 너무너무 그 부피가 작으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작은 존재 비로 그 확률로 이 알파 입자가 이 원자핵에 와서 두드려서 산란돼서 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 통과되는 것을 형광물질로 빛이 보이면 형광이 되는 그 물질로 발견한 거죠. 그 원자 속에 원자핵에 의해 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을 새롭게 주장합니다.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죠. 왜냐하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므로.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 중에서 일부는 진료가 휘어지고 극소수는 반사가 되죠. 이 말은 원자핵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부피가 작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플러스 전하로 띈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자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 모형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러더퍼드가 얘기한 원자 모형은 그러한 단단하고 작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이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듯이 전자가 행성처럼 이렇게 원 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도 사실은 수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가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러더퍼드가 얘기하는 원자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이제 다시 새롭게 그 한계점을 극복한 원자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요. 베릴륨의 원자핵에, 즉 베릴륨은 알다시피 4번이죠. 거기 있는 전자 4개를 다 뺀 원자핵만 있는 그러한 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그러니까 전자는 없는 거죠. 그 중성자와 양성자만 있는 원자핵에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봤더니 둥둥둥 두드려 봤더니 양성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전하도 아닌 강력한 투과력이 있는 방사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양성자와 질량이 같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고에너지 입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중성자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요. 기존에는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핵의 그 질량이 실제의 원자핵의 질량과 그렇다면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만으로 계산한 질량값이 맞지 않았죠. 중성자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중성자에 의해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중성자도 있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이 질량수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바탕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갑시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죠? 먼저 미안해요. 톰슨은 뭘 발견했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죠. 러더퍼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골드슈타인 기억납니까? 이 사람은 양극선을 발견했죠. 그리고 최드윅이라는 사람은 금방 했습니다. 베릴륨 박판 실험으로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확인 문제. 요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질량수가 39인, 그러면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이 39란 얘기죠. 어떤 원자 A의 핵 전하량이 이렇습니다. 이만큼의 쿨론 값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밀리컨이 발견했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일 때 원자 A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전자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둘게요. 원자는 중성이에요.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같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는 바로 못 구해요. 왜냐면 핵 전하량이라 했으므로. 원자 A의 핵 전하량은 핵 안에 들어있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뭐죠? 양성자죠. 그 양성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하량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죠. 그러므로 양성자가 모여 이루어진 핵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양성자가 몇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총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과 전자 한 개가 띠는 마이너스 2 쿨론 값과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하량 값은 똑같죠? 같은 전하량을 가져야 되니까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고 원자는 중성이므로 각각에 띠는 전하량 값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값이 곧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부호만 바꾸면 되죠. 플러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총 전하량으로 얘로 나누면 양성자 개수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성자는 20개고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20개가 되죠. 그러면 질량수가 39인 여기다가 양성자 수를 빼면 중성자 수는 19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의 구성 입자는 대부분 다 알죠.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질량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된 원자 핵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자의 모습이죠. 원자와 원자 핵의 비율을 해보면 야구장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쌤이 아까 축구공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작네요. 작은 구슬입니다. 너무너무 작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표인데요. 원자의 구성 입자와 그 성질로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질량은 요렇죠. 너무너무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다라는 게 이 표로 확인이 되고요. 질량 비가 너무너무 작아서 무시가 된다, 전자는. 실제 전하량은 부호만 다를 뿐이고 양성자와 전자의 즉 하나의 전하값은 똑같습니다. 전하량은. 전하량 변은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양성자는 원자 번호에 의해서 부여되는 번호죠. 그리고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이렇게 다름으로 해서 나타나는 동위원소이고요. 존재비가 이렇게 그냥 수소가 가장 많고 중수소가 이렇게 그만큼 있죠. 삼중수소는 극미량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소마다의 이러한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